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지금 시간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산 확률에서 그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을 구하면서 독립 시행이 사용되면 그거를 이항 분포로 정리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구했었죠. 그쵸? 정규 분포라는 거는 그거와 또 별개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정규 분포 이렇게 되는 건데 표현은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즉 이거는 분산이죠. 근데 시그마 제곱으로 쓰는 이유는 나중에 오늘 표준화에서 대해서 배울 건데 시그마 제곱으로 쓸 때 시그마만 표준 편차만 바로 빼서 쓸 수 있어서 저런 식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5,16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직 쓸 표현이 아닙니다. 5,4의 제곱 해서 평균은 5, 시그마는 4 이거를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할 때도 반지름의 제곱으로 썼었잖아. 왜냐하면 반지름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에서도 요 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습관 꼭 들여 놓으시고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m의 대칭이다. 근데 이게 좀 모순은 있어. 항상 평균의 그 자료값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평균의 대칭이 아닐 때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 단원 부분에서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이렇다 했을 때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은 했었지만 요 최고점을 찍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고요. 딱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x축에 항상 근접해 있다. 점근선이 x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안 닿습니다. 이거를 넘어가지도 않고 왠지 알죠? 확률은 이 전체 넓이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0은 될 수 있지만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치? 항상 확률이라는 거는 양수니까. 그쵸?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산이나 연속이나 같습니다. 넓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넓이가 뭐니까? 확률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높이는 높아진다.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 또 이런 애가 있어. 이렇게. 그랬을 때 표준 편차는 이 빨간색 곡선이 더 작습니다. 그쵸? 표준 편차는 빨간색 곡선이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에 가까운 값들. 그때 우리가 편차가 작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평균에 가까운 값들이 많기 때문에 높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은 편차가 더 작아지겠지. 그치? 평균에 가까운 값들이 같다는 얘기는 편차가 작아지니까 높아지는 거지. 그만큼 자료들이 여기에 더 많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 표준 정규 분포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 정규 분포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모였을 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규 분포들이 있을 때 만약에 평균이 하나는 여기고 다른 하나는 여기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여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료값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이 다 다르니까는 애매하지. 이거를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바꾸는 과정에 의해서 얘네들을 모두 평균을 제로로 만들어서 이 제로가 되는 이 기점을 통해서 비교를 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값이 더 값들이 평균의 그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할 때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다 모은다 이거야. 떨어져 있던 애들을. 그래서 표준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문제 유형들이 밥 먹듯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표준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예시도 오늘 한번 들어보면서 어떻게 해서 문제에서 활용되는지 요것까지 같이 알아볼게요. 그러면 표준화는 뭐냐?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변수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자, 변수라는 거는 시그마분의 변수 마이너스 m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이 a도 변수가 a니까는 변수 자리에 a로 들어가고 표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z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복소수 z 아니에요. z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다. 그래프로 따지면은 시그마 m 이렇게 됐을 때 평균을 0으로 모아서 여기에서 이 시그마 분의 a-m이 만약에 여기라면은 이거 이상이잖아요. 그쵸? 요만큼의 확률을 물어본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 함수가 주어지지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화된 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교과서 맨 뒤에 보면은 우리 중3 때처럼 루트 값, 그죠? 루트 값 쭉 정리되어 있던 것처럼 맨 뒤에 보면 있어. 근데 그걸 다 외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는 주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하게 된다 이거야.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 작은 그 범위에서의 확률. 이 Z라는 거는 지금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정규 분포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온 거야. 그쵸? 여기가 그냥 정규 분포였으면 여기서는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그쵸?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게 되면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확률들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못해요. 다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구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여라.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이거를 따를 때 그 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Z가 2 이상일 때
그쵸? Z가 이 이상이라는 거는 지금 Z라는 거는 표준화를 시켜놓은 거야. 그치? 표준화를 시켜서 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는 요 정도로 하고, 만약에 이제 변수나 뭐 어떤 문장제 문제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추출해내야 될 때, 정리를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평균이 0이죠. 그쵸? 이면은 평균 오른쪽에 있겠다. 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이상이니까는 여기에 넓이죠. 앞서서 이 정규분포 곡선은 어떻게 됐었어? 표준 정규분포표도 그렇고 정규분포 곡선도 그렇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가 1이니까는 절반은 몇이야? 0.5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부분은 절반이니까 0.5가 되는 거고, 그 0.5에서 이 부분을 뺄 거야. 왜냐면은, 자,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0부터 양수까지로 지금 범위가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0에서 2까지의 넓이가 뭐냐? 이 스몰 z에 들어갈 게 2죠. 그쵸? 그러니까 0.4772를 얘기한다 이거야. 이 부분이. 그쵸? 그래서 0.5에서 0.4772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넓이, 즉 이 부분의 2 이상의 확률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곡선을 처음에는 많이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면 0.5 이하잖아. 그치? 여기가 0.5라고 한다면 0.5 이하는 이만큼이죠. 그쵸? 그래서 자 0.5 이하니까는 이 부분이 몇이야? 딱 절반이니까는 0.5. 그치? 그 다음에 0에서 0.5까지. 그치? 0.1915를 더해버리면 된다. 이 얘기야, 이때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 1에서 2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평균 0이고요. 1이 여기고 2가 여기라고 한다면 요 넓이 구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0에서 2까지의 넓이 0.4772에서 뭐를 빼는 거야?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0.4772에서 뭘 빼? 0에서 1 사이면 어디에? 요거지? 0.3413을 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계산이 귀찮은 거지 개념 자체나 문제에서의 활용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쵸? 그 다음 이렇게 해서 0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거 표준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0이라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변수 x면은 전체적으로 표준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표를 쓸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z에 관련되어 있는 표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5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5가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 0. 선생님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없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은 0에서 1까지랑 대칭이잖아. 그치? 그래서 1까지를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3413에다가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5까지의 넓이겠죠? 그러면 0.4332를 더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표준화까지 알아봤고 어떤 식으로 넓이를 활용하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왜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예, 나머지 부분 마치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